저희들이 진행해 오고 있는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으나 보다 정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국희 시찰단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 결과를 이렇게 전했는데요.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정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는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석 에너지 정의행동 정책위원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말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요?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런 자평을 했는데 네. 근데 검토는 더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굉장히 아리송한 말이죠. 예. 시찰단 활동 총평을 먼저 좀 해주시죠. 네, 총평을 좀 드리자면은 국민들이 지금 궁금한 거는 그거지 않겠습니까? 왜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네. 그리고 안전한 건지 이렇게 네. 이제 들어갈 텐데 사실은 요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살펴본 것을 보면 일본에서 어쨌든 준비해 놓은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보여준 거죠. 네. 과연 그러면은 일본이 이걸 방류를 꼭 해야만 하는 거냐? 근본적 질문이죠. 예. 그 근본적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데 그거에 대한 답이 없고요. 네. 또 실제로 그 보고서를 보면 저는 굉장히 보고 놀랐습니다. 네, 보면은 펌프가 몇 개가 있고 양이 얼마나 되고 탱크의 용량이 얼마가 되고 이런 아주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지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진전이 있다는 거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펌프가 몇 개 있는지 몰랐는데 펌프가 3개 있더라. 그리고 중간에 밸브가 있는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가서 밸브가 있는 거를 확인했다. 실제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지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핵심을 피해가고 매우 지엽적인 부분 몇 가지 그것도 사실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관련한 부분은 또 빼고 예 그렇게 지금 끝나고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컴퓨터 성능이 좋아서 내가 입력한 대로 뭐가 잘 되는지가 컴퓨터를 선택할 때 중요한 거지. 이 컴퓨터에 부품이 제대로 끼워져 있고 네. 이런 거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CPU가 2개 있느냐 3개 있느냐 뭐 램이 몇 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볼트가 2개인지 3개인지 안 궁금해요. 네. 안전하냐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 네. 그거를 피해갔다는 것이고 근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네. 이것이 지금 많은 논란 속에서 이 시찰단을 다녀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실망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했다, 확인할 계획이다, 추가 확인 예정이다, 확인의 연속이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큰 성과처럼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일본이 그 핵종 검사 네. 한 데이터를 받았다.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본격적으로 뉴스에 나온 지가 2018년도부터입니다. 네. 그리고 알프스라는 이 장비를 쓰기 시작한 지는 거의 10년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지금 받았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 왜 지금까지 못 받았냐 그러면. 일본이 안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 안 줬기 때문에 못 받았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네.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인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달라고 이제 얘기해서 이제 받았다. 네. 10년이 지났는데 네.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누가 갔다 왔느냐. 네, 그것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일본에서 기자들과 네. 시찰 단원들이 런닝맨 찍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버스 따라 뛰어가고 이런 이 장면들이 네. 좀 웃지 못할 장면들이 연출이 됐는데 이번에 명단 발표를 했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 19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명, 그리고 유국희 단장. 네. 이렇게 해서 21명인데 네. 적절한 구성입니까? 아니 일단은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도 제기가 되는 것이면 네.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죠. 그리고 네. 사실은 그 중에는 그동안 이제 핵산업계에서 오랫동안 이 일을 하신 분들 말고 소위 시민사회 단체나 이 문제를 이제 다르게 점검하실 수 있는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게 저는 상식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 19명, 20명이 모두 다 이제 국책기관에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간 10분 양보해서 민간 기관에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명단이 공개돼서 가기 전에 난 못 가겠다. 그럴까봐. 네, 그럴까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사실은 모두 다 국책 연구기관에 있으신 분들인데 이걸 뭐 가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어쨌든 월급 받아야 되니까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서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우습고 또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많은 일일수록 제3자 검증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네, 근데 아무도 민간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네. 저는 이게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뭐 성일종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단장님 국민의힘. 네. 시찰단 명단이 발표되기 직전에 내가 그 명단을 지금 발표할 수는 없지만 다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저는 그건 정말 만약에 저는 지금 20명 당사자들이 들으면 정말 기분 나빠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과학자라면 네. 숫자로 말해야 됩니다. 네. 내가 임명을 뭐 문재인 정부에서 했든 박근혜 정부에서 했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를 숫자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마 이 20명 본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저는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K4 탱크군도 살펴봤다. 그래서 알프스 설비를 거쳐 나온 오염수가 해양 배출 기준을 만족하는지 측정하는 설비인데 그러면은 이 측정하는 설비가 괜찮다. 네. 잘 설치돼 있더라. 네. 뭐 쓰러지지 않고 잘 있는 거죠, 지금? 쓰러지지 않고 자리. 거기서 진전된 무슨 결과가 나온 건 없고요. 없고요. 그리고 이 K4 탱크가 막 큰 뭔가 새로운 것처럼 있는데 이게 한 1000개 정도의 탱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중에서 K4 탱크군이라고 하는 게 30개 탱크군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보여주려고 여러 번의 알프스 그 설비를 거쳐서 몇 번의 이제 나름대로의 정화를 거친 그 물들을 모아놓은 탱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 탱크죠. 에이스 오브 에이스구나.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고, 예. 거기서 만약에 진짜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자체 기준치를 넘어가는 애가 나왔다. 예.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예. 고르고 골랐는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큰 이변, 그러니까 기준치,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네. 사실은 우리 지금 뭐 IAEA나 이런 데서 얘기하고 일본 정부에서도 리터당 1,500베크렐 밑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노력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거는 방류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물하고 1대1로 비교하긴 그렇습니다만은 국내의 염지하수 네. 소금물이 포함된 지하수의 삼중수소 오염동 그 기준치가 네. 지금 나와 있는 걸로 하면 600베크렐입니다. 6이요. 1리터당. 예. 근데 지금 1,500베크렐에 해당하는 거면은 우리는 문제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라마다 다릅니다만은 리터당 20베크렐로 지정하는 나라도 있고 미국은 좀 많이 잡아서 740베크렐로 음용할 수 마시는 있는 물을 기준을.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치 자체도 일본 정부가 높게 잡았고 예, 1,500으로 잡아놨다. 예, 1,500보다는 밑으로 떨어진 거. 이게 이제 일본 자체에 있는 기준치의 40분의 1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그렇게 40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보통 음용수 기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그런 그 기준치를 지금 잡아놓은 거고 이런 측면들에서는 사실은 이 K4 탱크에서 검사하는 결과에서 문제가 생겼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아, 그러면은 큰일이다 이거죠. 예. 에이스 오브 에이스. 제일 보여주고 싶은 건데. 아무리 일본이 좀 그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이라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료 채취는 못했다. 이건 뭐 시료 채취를 못했으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증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일본이 준 데이터를 한번 꼼꼼히 보겠다 이런 그런 정도잖아요. 거죠. 시로 데이터가 별게 아니고 그냥 숫자로 돼 있는 A4 한 장 날라올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이현석 정책위원님 말씀으로는 지금의 시찰만으로 오염수의 안전성은 뭐 본인들도 네. 뭐 검증 아직 뭐 결론을 더 못 내고 추후 있지 분석이 않습니까? 예, 필요해요. 결론을 예.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트너트 잘 있다. 예, 잘 서 있고 탱크는 쓰러지지 않고 있더라. 그 정도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이번 시찰로는 불분명하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 IAEA에서 중간 보고서 이제 네. 최종 결과 보고서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중간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거 방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라고 국민들은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IAEA의 중간 보고서 그리고 최종 결과 보고서 이 연장선의 최종 결과 보고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예. IAEA가 안전하다고 그러면 우린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미 언론에 많이 나온 것처럼 IAEA는 조직의 목표에 핵발전을 진흥하고 보급하는 게 목표인 조직입니다. 우리가 네. 이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대표적인 게 핵발전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발전소를 더 많이 짓는 거를 계속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르노빌이니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서 네. 굉장히 느슨하게 평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도 굉장히 많은 규탄을 받은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이거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 대통령부터 정부 여당까지 전부 다 IAEA 결과 보고서 나오면 네. 그걸 믿어야지. 다른 뭐 방법이 없다. 아예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아유, 검증할 수 방법이 있는? 있죠. 지금 10년 동안 오염수가 쌓여가지고 1000개의 탱크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어디 갈 데가 없는 게 아니고 네. 탱크에 잘 보관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양을 다 합쳐봤자 사실은 우리 서울로 따지면은 석촌호수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울산에 석유 비축기지 다 네, 넣을 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 탱크를 하나 지으면 되는데 네. 비용이 많이 들고 네. 뭐 핑계는 또 그렇게 돼요. 인근에 땅이 없다. 땅 많다고 그러던데. 그 인근에 지금 20km가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요. 네. 그 땅을 사면 됩니다. 도쿄전력이 만약에 자기 땅이 없으면 땅을 더 사가지고 탱크를 지으면 되는데 비용이 사실은 일본 정부가 계산했던 것 대비 지금 10분의 1 가격으로 이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해양으로 해양 방출하는 방류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이제 검토하기 싫은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럼 IAEA도 믿을 수 없다. 우리 시찰단도 지금 제대로 그냥 건물이 잘 서 있는지 정도로 보고 온 것에 불과하다. 여기까지 하나 매듭을 짓고 네. 오염수 방류 아까 처음에 오염수 방류 이게 하는 게 맞나? 네.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해양 방류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탱크에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액체로 된 것을 석유라든가 네.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보관하는 탱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넣으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일본의 시민단체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건데 정말 액체로 보관하는 게 힘들다면은 네. 시멘트랑 같이 개어서 고체로 만들어서 그러면은 지하에다 묻자. 이런 것도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미 뭐 한국에서 비슷한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일본 전문가들도 수차례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고요. 네. 사실 뭐 액체로 된 것을 보관하는 방법이야. 지금 우리가 석유를 얼마나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이건 다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새지 않고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별로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요. 예, 지금도 지금 1000개의 탱크에 잘 보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반론을 하냐면 또 네. 지진이 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네. 그거 해양에 방류 안 하고 이렇게 품고 있다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 그거 제대로 알프스로 걸르지도 못하고 희석도 못한 게 다시 또 거기에서 누출되면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일본 같이 지진 많이 나는 나라는 석유화학단지 다 탱크 터져가지고 기름으로 밖으로 다 나옵니까? 당연히 땡크를 설치할 때 내진 설계 다 하고요. 네. 예, 일본은 그런 의미에서는 내진 설계 세계 최대 굉장히 잘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진 때문에 못 한다는 것도 저는 핑계라고 보고요. 네. 예. 그럼 지난 10년간 사실은 이 후쿠시마 인근에 굉장히 강도 높은 지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때마다 땡크 잘 버텼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러면 지금 가서 대안이 그냥 탱크를 더 만들어서 일단 반감기가 지날 때까지 보관하고 보관해라. 있는 거. 예. 시멘트랑 섞어서 고체화하는 방법. 네. 뭐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까? 그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네. 좀 아이러니한데 사실은 물이기 때문에 물을 예. 증발시킨다거나 증발시킨다는 예, 건 예, 또는 뭐 이렇게 전기 분해를 한다거나 이런 아이디어들도 있는데 사실은 증발시켰을 때는 이게 공기 중으로 또 그대로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일본 정부나 일본 인근 지역에서 또 싫어해요. 어. 예, 왜냐하면 인근 지역이 그러면 오염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는 액체 상태로 보관하거나 고체화시켜서 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IAEA는 뭐 답정너처럼 보이고 지금까지 중간 보고서 나온 그렇습니다. 걸 보면 네. 미국도 IAEA와 같은 입장인 것 같고요. 크게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중국은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중국은 그럴 거면은 이걸 뭐 농업연수로 쓰거나 생활용수로 쓰지 왜 이걸 바다에 버리느냐. 분명히 태평양 반대했죠. 도서국 연합에서도 당연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제일 가까이 있는 최인접국인데 네.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오염수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반대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어요. 아. 지금까지는 어떻게 계속 얘기해왔냐면 자세히 들어보시면요. 예. 충분히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다. 네, 네. 그리고 우리하고 방류하기 전에 일본 협의해라, 정부가 충분히. 협의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반대다라는 표현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사실은 지금 우선 찬성이니까요. 네. 이 부분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네. 근데 한덕수 총리는 만족스럽다. 시찰단 발표에 대해서. 네. 그러면서 오염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어민들을 힘들게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고 아까도 뭐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광우병 괴담 선동이다. 뇌송송 구멍탁이라고 얘기하는 광우병 괴담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분들 눈에는 지금 이현석 정책위원은 선동 중이십니다. 예, 그런 게 보이겠죠. 예. 예, 선동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한덕수, 김기현 두 분에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저는 같은데요. 오히려 한덕수 총리의 그 발언이 국민들, 특히 어민들을 힘들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일본은 지금 도쿄 전력이 소문에 의한 피해, 풍문 피해라고 부르는 그렇더라고요. 원문이 예. 풍문 피해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5조 원 가까운 지금 보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구체적으로 이게 설사 그게 괴담이다 선치더라도 어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당장 수산물을 안 사 먹을 거잖아요. 지금 40% 소비가 줄었죠. 예. 일본은. 그러면 구체적인 피해가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지를 예측하고 일본 정부에 필요하다면 구상권을 제출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뭐 이 오염수가 한국까지 오는데 1년이 걸린다, 6개월이 걸린다 이 모든 것들이 네. 해외 연구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시뮬레이션한 겁니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놓은 데이터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 풍문에 의한 피해를 포함해서 국내에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고서 하나 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답답한 거죠. 예. 그러니까 분명하게 반대의 뜻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찬성의 뜻을 사실상 보이는 것 같지만 표현을 하지 않고 있고 네. 국민을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사실 국가의 역할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깝깝함에 아주 극치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자,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는 별개다. 오염수 방류와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일본 측에서는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좀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예. 예. 결국 오염수 방류가 수산물 수입 규제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대한민국하고. 이건 정확하게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이게 왜 지금 일본 정부가 자꾸 수산물 수입 얘기를 하느냐. 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 내에서 수산물 소비가 대폭 줄었어요. 40%. 예,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수산물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제일 가까운 나라에 파는 게 수산물은 멀리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조금 더 한 번 더 팔아보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호응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에너지 정의행동 정책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